애국계몽운동 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항일의병 여러분 어때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괜찮죠? 이거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화파의 사상을 계승하여서 독립협회를 거쳐서 지금 온 게 애국계몽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애국계몽운동은 뭐냐면 이게 뜻이 그렇죠? 일단 얘네들은요 사상적 배경이 뭐냐면 그 유명한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진화론이라고. 그러니까 19세기 다윈이 얘기했던 생물학적 진화론을 이제 스펜서가 갖고 온 건데 이건 뭐냐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로 보는 거고요. 힘 있는 나라들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지금 선진국이 되어 있고 그 나라들이 식민지를 침략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죠?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류의 진화 과정처럼 국가 간의 발전도 진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막 즉각적으로 저항하고 이러는 것보다 뭐다?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제국주의 침략가들이 자신들의 그 침략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당시에 많은 그 약소국들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약한 게 문제야. 제가 나를 때렸어? 때린 놈이 나쁘다고 하고 때린 놈을 비판하기 이전에 뭘 합니까? 내가 맞았다? 그럼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맞았다. 그럼 나는 일단은 힘을 기르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내가 쟤네를 비판하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쟤네들한테 저항을 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면도 있어요. 물론 단체를 만들고 민권의식을 신장시키고 뭐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즉각적 저항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격이 나타나요. 특히 얘네들이 한계점이 뭐냐면 항일의병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양성에 여러분들 자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일본을 상대한다. 이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일본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발전하는 만큼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본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국계몽운동은. 자, 어쨌든 사상적 배경은 그런 거고. 자, 그래서 먼저 뭐였냐면 우리가 일본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 양성은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냐? 뭐 경제 분야라든지 뭐 교육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뭐 문화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벌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뭐냐면 항일, 의병과 같은 무장투쟁을 비판한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건데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렇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이따가 배울 신민회고요. 신민회.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신문들, 그때 발행되던 신문들도 되게 비슷한 논조인데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항일의병 기사를 많이 써요. 자,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단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단체를 잘 아시면 됩니다.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일단 자, 뭐부터 많이 나오냐면 보안회. 자, 아까 우리가 항일의병 풀다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얘네들은 뭐 했냐면 당시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러일전쟁 중에 뭘 달라 그랬냐면 자기네가 황무지를 개척해서 그것을 한 50년간 사용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땅 뺏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막아냅니다.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우리가 저지해내는 것, 이것이 보안회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나중에 토지를 침탈을 당하면서 우리가 뭐 그 일본 애들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도 만들고 뭐 그렇긴 하는데 일단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안회가 그것을 막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보안회는 이제 뭐도 만드냐면 여기서 황곡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왜 자꾸 오늘 딴소리를 하죠?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많아서 그래. 지금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보안회가 만들었던 우리 황무지 개척을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들이 있죠. 그쵸?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애국개몽운동에서 보면 뭐 프린트에 제가 여러분들 짚어주려고 했더니 제가 거기다가 안 써놔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농강회사라고 있잖아요. 이 농강회사라는 게 보안회랑 상당히 관계가 깊은 회사예요. 그래서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막았던 것은 한국협회고 그 다음에 우리 자본으로 황무지 개척권을 따내서 하자. 이게 이제 농강회사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헌정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헌정연구회. 자,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독립협회 쪽을 그대로 계승한 거라서 우리가 이제 입헌군주제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국권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정연구회는 그 당시에 이제 친일적인 단체였던 일진회 같은 단체 있죠. 일진회 같은 단체와 굉장히 이제 대립을 많이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을사늑약 전이에요. 이게 을사늑약 전이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이후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한자강회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을사늑약 전인지 후인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는 일단 요거예요. 전국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지회가 설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하는 것을 간행을 해요. 그러니까 간행물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매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당시에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될 때 고종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거 때문에 이제 해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별로 안 중요해요. 대한협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자강회가 대한협회로 바뀌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한자강회가 고종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강제 해산 당했는데 그것을 계승하여 대한협회가 나왔다고 하면 대한협회 자체가 일단 대한자강회에 비해서 이렇게 과격하거나 좀 이렇게 저돌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런 느낌 드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점차 친일화 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아시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신민회예요.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에 없어집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신민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서북지방이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이라는 얘기죠. 평안도와 항해도 이쪽. 근데 서북지방인데 이게 기독교인 중심이다라고 뭐 굳이 설명하는 책도 있긴 하는데 뭐 신민회가 초창기에 시작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개신교도들이 좀 많았고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가담해 있는 건 맞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기독교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평양이었어요. 평양. 우리나라 개신교도가 이제 시작된 곳이 거의 평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학교도 평양 신학교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뭐 일제강점기나 이런데 제일 많았던 또 6.25 직후 뭐 이런 때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많았던 곳은 또 의외로 대구입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부르던 곳이 대구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서북지방입니다, 신민회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비밀 조직이에요. 합법적 단체 아닙니다. 비밀 조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 지금 뭐를 주장한다? 최초로 공화정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입헌군주제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화정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애국개몽운동 단체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력 양성하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학회를 설립을 많이 해요. 뭐 서북학회 같은 학회들을 설립을 많이 하고 자,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드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이게 대성학교. 대성학교는 이제 평양에 있어요. 안창호 선생의 교장입니다. 오산학교.
오산학교는 당시 정주라고 평양 근처인데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 와 있죠. 그 오산학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에요. 안창호, 이승훈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도 설립하죠. 그게 바로 자기회사입니다. 평양에 이제 자기회사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도 만들죠. 이 출판사 만드는 건 이제 뭐 경제적 실력 양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문화적 실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극서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태극서관. 태극서관은 평양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 대구에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등등등 뭐 서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극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문화적으로 보면 당시에 조선 광문회를 많이 지원합니다. 조선 광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고전을 정리하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누구냐면 박은식하고 최남선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대한매일신보 있죠. 대한매일신보는 원래 1904년에 발행된 신문인데, 자, 이게 신민회의 기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민회와 관련된 활동이고요. 그럼 신민회가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자, 백오인 사건이 1911년에 일어나는데 이걸로 신민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백오인 사건이 이제 사실은 원인이 뭐냐면 그 안명근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안명근. 안명근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안명근 사건이 뭐냐면 그 안중근의 사촌이거든요. 이제 안중근의 사촌인 안명근이 이제 군자금 모금을 하다가 체포됐는데 이거를 이제 1910년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909년에 안중근에 의해서 하얼빈 의거가 있었으니까 일본이 뭐라 그러냐면 잡아놓고 보니 안중근의 사촌이잖아요. 그럼 얘가 베라우치 당시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준비한 거다. 그리고 이것을 신민회가 개입한 걸로 확대를 시켜버리는 거,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신민회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뭐 수백여 명을 체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처음에 이제 122명인가를 아마 기소를 했다가 결국 이제 그 첫 번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제 105인이 돼요, 105인. 근데 105인이 되는데 105명이 나중에 항소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풀려납니다. 완벽한 조작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 이제 그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던 105인의 이름을 따서 105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민회 조직망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고 신민회가 해체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 관련해서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신민회의 그 어떤 설립 취지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설립 취지문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대 강령, 신민회 4대 강령,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2016년에 서울 7급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서 이 4대 강령이 제시문으로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프린트에 실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대한자강에도 설립 취지문. 이 설립 취지문이 또 사료로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문이 나오면요, 제시문 속에 자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뭐 자강하여, 자강하여, 자강해야 하고, 자강하여, 자강. 진짜예요. 신민회 설립 취지문은요, 힌트 드릴게요. 새롭게 한다라는 신자가 많이 들어가요. 무엇을 새롭게 하며, 무엇을 새롭게 하며,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신민회 4대 강령만 하나 보시면 돼요.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문은 뭐라고? 자강 들어가고요. 신민회는 새롭게 한다 들어가요. 그럼 신민회 4대 강령이 뭐가 있냐면 우리 요 프린트, 이 프린트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4대 강령이 있죠.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 동지를 찾아 단합하여 민족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것, 교육기관을 각지에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을 진행할 것, 각종 상공업 기관을 만들어 단체의 재정과 국민의 부력을 증진할 것. 이게 최근에 나왔죠. 요거가 제시문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신민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국개몽운동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대의 구국개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송수만, 심상진은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항무지 개척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철회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줄거보세요. 항무지 개척권 요구를 저지시킨 건 뭐다? 보완회죠. 그쵸? 그러면 송수만이니 심상진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것 같아서 제가 애국개몽운동 이 프린트에 그 대표적인 그 인물들을 적어놨어요. 그쵸? 송수만하고 그 다음에 뭐 심상진이라든지 요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보안회 활동을 했던 사람은 맞아요. 맞는데
자, 여기서 그 보안회를 대한자강회로 바꿔버린 거죠. 그쵸? 대한자강회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장지연이라든지, 저기, 어디 갔습니까? 우리. 장지연이라든지, 윤효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되고, 이종일이 순환근로 간행한 황성신문. 자, 이건 아직 제가 문화를 안 배웠는데,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은요, 이때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활동이 이렇게 있고, 제가 요거랑 좀 따로 떼어서 보면, 신민의 이제 단체가 아니라, 자, 여기서 언론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 애국개몽운동계 언론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1898년에 만들어진 황성신문이 있어요. 그쵸? 황성신문은 우리가 시리아 방송대국 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국한문 혼용이거든요. 말이 좋아 국한문 혼용이지 사실은 한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못 읽고 지식인들이 주로 읽는 신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04년에 만들어진 신문이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여기 이제 근대 문화파트에서 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황성신문은 주로 이제 남궁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관여를 한 신문이고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영국인 기자였던 베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영국인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신문을 처음에 못 건든 거죠. 그리고 뭐 양기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주필로는 뭐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그래서 항일 의병투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쓸 수 있었던 그리고 이것은 순 한글로 나오고요. 영문판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독자층을 한자가 없으면 유생들이 안 읽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자층을 늘리기 위해서 국한문 혼용체까지도 만들어내고요. 당시에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종일의 이거 신문, 이 이종일이 만든 신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1898년에 또 하나의 신문이 나오는데 그게 제국신문이거든요. 제국신문을 이걸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종일이고 제국신문도 여자들이 주로 많이 읽어요. 서민들하고 순환글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종일은 제국신문이에요. 이게 황성신문이 아니고요.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입니다. 아셨죠? 자, 최남선은 일지문덕전, 강감찬전, 이순신전을 썼다. 요것도 이제 누구냐면 애국개몽운동 이것도 다 문화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이제 근대 문화파트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역사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 역사 연구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인물이 신채호 선생입니다. 이 신채호 선생이 위인전기를 많이 편찬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읽은 거는 우리가 신채호 선생이 쓴 거예요. 전부 다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뭐 박은식도 있고 최남선도 있고 한데 자, 그래서 그거는 신채호 선생이고 우리가 뒤에 근대문화 파트에서 볼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4번이에요.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의 대한매일신보를 통하여 발표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있죠? 이 신문이 자, 여기에 을사늑약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고종의 친서를 신문에 게재를 해줍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보세요. 이 취지서. 물은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킨 데 있으니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지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한다.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다. 자강 계속 나오면 뭐다? 대한자강회. 그럼 답 뭐예요? 2번이잖아요. 고종의 강제 태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거. 그쵸? 그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고 방직, 고무, 메리아스 공장 등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보면 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황무지 개척권에 관련된 건 보안회나 농광회사 같은 거니까 안 되죠. 12번 볼게요. 이 비밀결사 활동. 비밀결사는 신민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고 유동열은 윤치호, 안창호 등과 함께 국권회복 후 공화정치를 수립하기로 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자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그 단체가 뽑은 13도 대표가 되고 있었다. 피고는 이 단체에 속한 주요 인물과 모의하여 총독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할 때 그를 암살하고자 했다. 피고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유죄라고 생각한다. 자, 신민회를 없애기 위해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이것을 조작한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배고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민회와 관련된 거죠. 이 비밀결사는 신민회니까 국한문 혼용체 황성신문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회가 나중에 기관지로 그것을 발행하는 것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아셨죠? 자, 13도 창의군을 조직했다. 이거 상관없고요. 답 3번이네. 평양과 대구 등지에
태극 서관을 만들었다가 답이 됩니다. 요거 활동,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신민회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더 있어요. 신민회에서는요, 사실은 여긴 안 나왔지만 이 신민회 활동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간도에 서간도에 삼원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집단촌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기구인 경학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흥 강습소 같은 학교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뭘로 이름이 바뀌냐면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부터 그냥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군사적 실력 양성, 즉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대체로 항일의병이나 무장투쟁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신민회는 그 장기적으로 무장항일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서간도 삼원보 지역만 개발한 게 아니고요. 북만주 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범 농촌 같은 이런 어떤 실험적인 그런 마을도 만들어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신민회가 합니다. 그 돈들은 다 누가 되냐면 신민회 돈에 정말 이런 활동들의 그 자금이 다 누구로부터 들어오냐면 바로 이회영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가족들의 돈이 들어옵니다. 조선에서 정말 손가락 꼽히는 부자 집인데요. 전 재산을 이쪽에 다 투입을 하죠. 자,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비슷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13번 중요합니다. 13번.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 역량을 축적할 것, 상공업 기관 건설로 국민의 부력을 증진할 것, 교육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을 진흥할 것. 이게 신민회의 뭐다? 4대 강령입니다. 4대 강령.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대성 오산학교 맞죠? 자기회사 맞죠? 태극서관 맞죠? 그럼 뭡니까? 통감부가 설치한 직후에 정치집회가 금지되면서 해산당했습니까? 비밀결사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국권피탈 이후에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된 거죠. 오케이,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자 15번 볼게요. 15번. 자, 이 단체의 중심 인물은 안창호, 양기딱, 신채호 등이고 서북지방의 기독교인들이 다수 참여한 비밀결사고 공화정치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 목적으로 했고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됐다. 신민회죠? 그러면 국내 요인 암살, 식민통치기관 파괴를 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의열단 같은 그런 단체들이고 그러면 자기회사 태극서관 맞고요. 대성오산학교 맞고요. 이회영 형제들의 헌신으로 남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이회영 형제가 6형제인데 이분들이 조선 최고의 왕족 집안이고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나라가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회영이 이제 형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요. 이분이 장남은 아니고 넷째인데 회의를 해서 이 형제들이 대단합니다. 일가족 전체가 60여 명이 넘는 일가족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마을을 만들고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신흥문학교 학비 다 무료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분들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북경의 빈민가에도 굶어 죽은 분들도 계시고 그 귀부인들이 남의 집 서드렛일, 바느질, 파출부 이런 거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다 탕진합니다. 그게 지금 가치로 따지면요. 대략 6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고 간 돈입니다. 그 돈을 다 탕진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회영 선생도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무정부주의자라서 잘 안 나오죠. 막내 동생이었던 이시영 박사만 이승만 정부에서 부통령을 하시다가 이승만 독재에 반발해서 사표를 쓰시죠. 자, 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회영 집안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아요. 우리 역사책에서 이런 분들을 잘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뭐. 그쵸? 자, 그렇고 16번 신민회에 관해서 옳은 거. 자, 만세보라는 기관지. 만세보는 조심하십시오. 천도교 기관지입니다. 이거는. 자,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이른바 안학사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고요. 자, 그것이 백오인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안창호, 양기딱, 신채호, 이동영들 맞고요. 자, 고종퇴위 반대 운동은 대한자강입니다.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선학교 맞고요. 삼원보의 독립운동 기지. 그쵸? 요거 맞죠? 그럼 정답 옳은 거 4개입니다. 자,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주목해야 되는 문제가 18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별표하세요. 18번. 18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양에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여성단체입니다. 자, 찬양에 1898년에 만들어진 그 단체고요. 서울의 북촌 양반, 북촌이라면 양반 마을이거든요. 거기 양반집 여성들이 만든 거고 얘네가 최초의 우리나라 그 근대적 여성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 통문
여권 통문 같은 거를 발표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는 1886년에 만들어진 스크랜튼이 만든 이화학당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여학교가 순성여학교입니다. 순성여학교를 설립을 하는데요. 이게 1898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1899년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화학당보다 한 10년 이상 뒤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찬양회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답이 3번입니다. 왜냐면 설립했거든요. 설립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됐죠? 설립한 겁니다. 북촌 양반들 맞고, 독립신문과 항성신문 등의 이제 여권 통문을 발표한 것도 맞고요. 여성 계몽을 위한 뭐 연설의 토론회 맞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운동을 전개한 단체 맞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애국계몽 운동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개항 이후에 경제사회로 넘어갈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